자,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는 두 분의 매니저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철순, 송률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폭염 경보입니다. 서울 폭염 경보고요. 어떻게 폭염 경보가 나아요? 아니면 주식창에 경보가 울리는 게 나아요? 뭐 폭염이 낫죠. 폭염이 낫습니까? 네, 주식 경보는 안 되겠죠? 네. 예, 우리 투자자분들 많을 텐데. 많이 덥고 네. 오늘 특히나 중복 더위잖아요. 네. 좀 챙겨 드셨습니까? 저는 치킨 먹었습니다. 치킨? 네. 우리 송률 매니저는. 와서 알았어요. 네, 뭐 중복인 거 모르셨고. 네네 전혀 몰랐고 이제 근데 아까 삼계탕집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뭐 그거 먹는다고 해서 저는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치킨이 차라리 낫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네. 치킨이 더 낫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예, 치킨 이벤트입니다. 중복맞이 치킨 이벤트를 오늘 준비를 했고요.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는 것처럼 탑픽 종목, 우리 두 분의 매니저의 탑픽 종목을 함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지난번에 몇 번 해봤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힌트를 초반부터 한번 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 선착순 2분, 그리고 저희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TV로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2034를 통해서도 정답 접수를 받습니다. 역시나 두 종목을 함께 맞춰주신 선착순 2분, 토탈 4분께 저희가 오늘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힌트는 잠시 후에 또 유망 섹터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공개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번 주 그리고 오늘장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뭐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지금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 섹터들은 좀 제외를 해야겠죠. 이번 주에도 여전히 지금 2차 전지가 강했습니다. 2차 전지 대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형태였고요. 최근에 같이 좀 집중이 됐었던 게 사실 반도체였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반도체는 사실 실적은 상반기 때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 최근에 차익 매물 나오면 굉장히 급격하게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단배를 고려한 매수 전략이 상당히 잘 먹히고 있는 장세입니다. 급등한 종목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 종목과 유사한 필그룹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들, 이런 저평가 종목들을 공략하신다면 실적 시즌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그 후에는 바이오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꽤 있었는데 바이오가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바이오 이제 왜냐면 또 나라에서 또 투자를 엄청나게 또 한다라고 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은 바이오로만 엮인 종목들은 항상 이게 사실 분석이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기술 투자를 워낙 많이 하고 회수가 좀 안 되는 편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만 영향하는 기업보다는 전통적인 제약도 같이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하신다면 뭐 언제든지 공략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는 늘 그렇지만 좀 개인별로 선호가 네. 호불호가 좀 나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장에서는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송률 매니저는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번 주는 비교적 나름 선방을 했었는데요. 주 초반부터 우리가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은 주 초반에는 이제 저번 주 흐름 이어가지고 약간 반도체, 전공정 쪽 약간 수급이 좋았었고요. 중간엔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이 조금 약간 의미가 있었는데 오늘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다. 우리가 먼저 체크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미국발 영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수급이 안 좋았었는데 빠르게 회복을 했죠. 회복을 했는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발 빅테크가 그렇게 급락을 했더라도 우리가 좀 약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반면에 우리 증시는 그렇지 못했고 아직까지 저는 갈 길이 더 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엮어서 마냥 안 좋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우리가 약간 최근에 좀 시장 주도 테마였던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가 저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아까 박철순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바이오 이제 2.0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생산 100조 그리고 수출 500억 달러 규모 달성하겠다라는 목표치인데 최근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
길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바이오도 괜찮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예를 들면은 뭐 조선도 있겠고요, 자동차도 있겠는데 이런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고 지금 충분히 실적이 나와준 섹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유튜브에서 은결님께서 송률 매니저님 여전히 멋지세요. 이렇게 또 칭찬 남겨주고 계신데 은결 누굽니까? 자주 오시는 분 같습니다. 네. 지인 아니고요? 절대 네 그렇지 예. 않습니다. 네. 두 분께 한 가지 정도만 질문을 더 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일단은 그 종가 기준으로 황제주에 등극한 에코프로. 지금 이게 뭐 진심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그냥 좀 재밌게 얘기를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뭐 150만 원이다, 2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어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앵커님 사신 것 같아요. 이거 에코프로 질문을 여러 번 주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뭐 100만 원 가니 안 가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같잖아요, 근데.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로 뭐 지금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2차 전지를 우리가 약간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미래 밸류를 끌어와서 지금 어느 정도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르면 좋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최근 수익률이 91%입니다. 예. 3개월 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조정, 특히나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조정도 거치고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을 예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갑자기 제 종목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최초로 공개하는데 네. 저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 딱 두 종목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거래 정지 중이라서 네. 사실상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예. 이걸 미리 밝혀드리고 에코프로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네. 최초로 공개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좀 의욕이 좀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업시켜서 오드리님께서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도 늘 멋지다고 남겨주셨어요. 이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인가요? 자주 들으시죠?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박철수 매니저님께 하나 더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그겁니다. 지금 코스닥이 9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반면에 코스피는 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거래 대금도 이제 코스닥이 더 많고요. 네. 코스닥 종목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이 좀 나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지수만 보면 사실 괜찮아 보이거든요, 시장이. 근데 안 좋아요, 실제로는. 왜냐면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계속 많았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코스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이유는 다 지금 쏠림 현상 때문이거든요.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BM,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로 어마어마한 거래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지수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왜?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 종목들이 최근에 더 많았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종목별 장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도 섹터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공략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종목들을 병행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은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다. 지금 지수만 보고 방심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실적 보시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요인 없는 것들, 뭐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주가의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들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하락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두 분께서 추천하신 섹터 그리고 종목 수익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분의 수익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 예상했지만 참 잘 나왔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10.54%, 그리고 카지노는 1.69%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딱 얘기를 하자마자 월요일부터 정말 강했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반도체 전공정 쪽을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이제 뭐 DDR5라든지 HBM이라든지 이쪽이 너무 수급이 붙어가지고 급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부담이 됐었고 실적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는 2분기 실적이 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전공정 장비를 추천드렸고 이번 주 초에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전공정이었죠. 그래서 사실 유진테크를 추천드리고 저희가 금요일 방송이니까 예. 월요일 날 시초가는 좀 낮게 시작했지만 그날 바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목표가로 설정드렸던 게 바로 전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당일날 바로 터치하고 아주 좋은 기술적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현재 31,000원 정도 구간
에서 한번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한번 공략해 보실 만합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좀 있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공정 증착 장비 업체인데 어차피 반도체 업체가 계속적으로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다만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는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상반기 실적이 좀 더 안 좋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은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이 회사는 사실 전공정 증착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 이외에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레퍼런스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 기존에는 디램 쪽 매출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매출이 나오면서 고객사도 다변화가 되고 있고 매출처도 다변화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공정 장비 업체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주기적으로 눌림을 이용해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금요일에 추천을 드렸는데 월요일에 갭이 떠서 출발해 버리면은 또 의미가 그쵸. 좀 퇴색되는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서 네. 10% 넘게 올랐다는 점 참 좀 투자하신 분들은 좀 달콤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카지노.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민수 아나운서가 별 5개 줬던 거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네네. 좀 아쉽긴 했어요. 원래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법이기 때문에 네. 뭐 사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을 여러분들이 주로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지금 여러분들 일봉 차트 보고 계실 텐데 일단 차트는 바닥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코로나 이전과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을 회복을 했느냐 이게 가장 주 포커스인데 파라다이스는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만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인 VIP 고객이라고 했는데 이미 매출 대부분을 일본 관광객들이 채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카지노 사업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재오픈을 해가지고 리조트 사업도 이제 곧 오픈 예정인데 저는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차트도 바닥권이고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파라다이스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좋은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35%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무려 14배 정도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지금 가격대에서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는 한 번쯤 공략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이 실적, 탄탄한 실적이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우리를 구해줄 유망 섹터는 어디가 되는지 함께 살펴봐야겠죠. 자, 두 분이 준비해 오신 다음 주 유망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폐배터리와 자동차 부품이 나왔는데 둘 다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나 혹은 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폐배터리는 특히나 이번 주에 좀 핫했던 것 같은데 다음 주도 갈까요? 네, 이번 주 굉장히 핫했었고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 강한 종목들이 한번 눌리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 예. 차익 매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들어갈 만한 섹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번 주에 많이 올랐어요. 사실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하지만 지금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기 매력도 있고요. 이미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주 단기 매력도 좀 있고 중장기로 2차전지 대표 종목들 눌림 나올 때 상대적으로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만한 종목군이기도 하니까요. 일단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헬프 섹터는 폐배터리고요. 자, 그리고 송율 매니저 자동차 부품이요. 예, 뭐 자동차 판매량 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는 매일 나오고 있죠.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 목요일 현대차, 기아차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중복맞이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두 분의 탑픽 종목을 맞추는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힌트를 지금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뭐 힌트 잠시 후에도 또 나가겠지만 먼저 좀 첫 번째 힌트를 주신다면 오늘 탑픽 종목 5글자입니다. 5글자다. 네. 폐배터리 관련 5글자의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요. 자동차 부품주긴 하지만 전기차도 묻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몇 종목 사실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뭐 전기차 묻어 있는 부품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힌트를 듣고 나 이거 알겠다. 두 종목 다 알겠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TV로만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2034로 두 종목을 함께 맞춰주신 각각 선착순 2분, 총 합 4분께 저희가 치킨, 중목맞이 치킨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PT를 이제 들어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박철순 매니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철순 매니저가 가지고 온 폐배터리 이번 주에 꽤 오르긴 했지만 다음 주에 그리고 더 이후까지 잘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지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폐배터리 관련 섹터,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홍보를 드렸던 종목이었죠. 종목군이었고 정말 오랜만에 한 거의 뭐 1년은 안 됐지만 작년 제가 8월 이때쯤에 한번 폐배터리 갖고 오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강세가 굉장한데 눌림이 한번 나올 때쯤 되면 폐배터리는 순환매가 돌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중장기 그리고 굉장히 긴 호흡으로도 베팅하기 좋은, 적금 대신 넣기 좋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이유 지금부터 PT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 보시면요. 자, 일단 지금 폐배터리 2차전지 차세대 주목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장기로도 베팅 가능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요. 2차전지 전성시대입니다. 2차전지만 가는 그런 시장이죠. 단연간 지금 주식시장에서 2차전지 섹터가 주도를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 전망 또한 역시나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기후위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면서 이제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됐었죠. 그러면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이런 것들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된 상황입니다. 2차전지 사용량은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좌측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020년도부터 해서 2030년도까지 배터리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고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하게 되면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증설이 되었을 때 생산되는 배터리 관련된 이런 제품의 매출, 이거를 미리 끌어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이 계속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주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고점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행복한 고민이죠. 계속 상방 열어놓으시고 익절가만 계속적으로 따라 붙여서 올리시면서 상승 폭을 계속 넓혀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순환매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다른 대안처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폐배터리 섹터가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자 보시면요. 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2차전지는 친환경 이 트렌드 때문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성장 그리고 주가도 성장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게 만들 때도 그렇고요. 사용할 때도 친환경이긴 하지만 이게 배터리 수명이 끝났을 때 이거를 그대로 땅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유해한 금속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수명이 다하게 되면 이것도 친환경으로 처리를 하는 것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등장을 한 거고 이 분야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망 삿을 구축하는 게 전 세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지금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역 내에서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이제 조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니켈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급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만약 공급받던 국가와 관계가 좀 멀어지거나 또는 전세적으로 어떤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수급이 끊기겠죠. 그럼 원재료 조달이 안 되면 그 회사는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공급망 구축을 해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좀 적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라든지 기타 미래 신성장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자국 내에서 원재료를 다 수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해외에서 물론 수입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방법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배터리 수명이 끝난 것이 끝난 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해서 다시 한번 사용하는 이 리사이클링 시장이 어쩔 수밖에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규모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입니다. 지금 EU에서 지금 유럽연합에서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 정리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요. 그중에 3가지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핵심 광물 수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 그리고 수거율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수거율을 계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재활용 관련된 기업들은요.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EU에서 지금 배터리법에서 계속적으로 폐배터리 업체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적인 지원 방향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수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배터리의 수거 의무 비중을 단계별로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또한 폐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링 업체에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재생원료 사용 제도도 있습니다. 리튬이라든지 니켈 이런 핵심 광물 재활용이 의무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안에서 이런 핵심 광물을 추출하고 있는 리사이클링 회사들은 당연히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배터리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IRA 법안이잖아요. 이 안에서도 보시면 핵심 광물 요건 그리고 2가지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2가지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핵심 광물 요건은요. 배터리를 구성하는 광물, 이 안에 들어간 광물은 미국과 FTA 관련이 체결이 되어 있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품들, 그런 제품들, 광물들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북미에서 재활용된 광물의 비율이 정해진 비율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비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나 리사이클링 기업, 특히나 미국 시장에 진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더욱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미국과 FTA 체결된 국가로부터 추출 과정을 통해서 50% 이상의 부가가치가 형성되는 기업들, 제품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전기차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 IRA 법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활용하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럽,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지금 법안들을 보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지원을 지금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상 이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 법안 자체가 리사이클링 시장을 고속 성장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폐배터리 주가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관련주들 주가 상승률이 심상치가 않죠. 배터리 셀 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먼저 주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장비주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장비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장비주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부품주가 좀 잘 안 올랐지만 부품주도 지금 넣기 굉장히 좋습니다. 신은 SEC라든지 이런 부품주들이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별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나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고 싶다. 그럼 부품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2차 전지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진짜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소재주들 분명히 눌림이 나올 텐데 이럴 때 차익 매물이 나오면 이 차익 매물은 분명히 순환매 분위기의 흐름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군들 하지만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으로 수급이 흘러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배터리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올랐던 것도 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수급이 좀 유입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음 주도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로도 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섹터들 지금 단기 매력뿐만 아니라 중장기 매력도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베팅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잠시 드릴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박철순 매니저의 유망 섹터 폐배터리에 대한 PT를 들어보셨습니다. 뭐 2차 전지라고 하면은 그 탄생부터가 친환경인데 뭐 계속해서 리사이클, 업사이클 요즘에 강조가 되고 있죠. 요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환경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이 2차 전지마저 폐배터리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 계속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폐배터리 오늘 좀 수급이 굉장히 괜찮았던 섹터였는데요. 일단 뭐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좀 짚고 갈 내용이 한 2015년부터 17년까지 1세대 전기차들이 판매되었을 때 이것들이 이제 수명 종료가 25년, 27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 상반기부터 약간 실적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약간 고평가 논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일단은 지금 사실 이 가장 중장기로 넣기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자동차 안에 들어갔던 배터리가 수명이 끝나는 날 그때가 이제 실제적으로 폐배터리를 한번 레벨업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은 사실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리사이클링하는 것보다는 배터리를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가 있거든요. 그 안에 핵심 강물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스크랩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통 리사이클링 회사들은 이 스크랩을 활용해서 지금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고요. 사실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배터리 종목들 사실 작년에 한번 코스모학이라든지 뭐 세비킴이라든지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한번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번 쉬었다가 올해 또 한번 올랐었는데 지금 다시 또 바닥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중간 또는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은 많이 없어진 상태고요. 실적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캐파 증설을 대부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기대감이 되고 내년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수명이 한 10년 되나요? 요즘 만들고 있는 게?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나봐야 네, 할 것 같다. 10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배터리가 사실 금방금방 좀 약간 수명이 단축되는 걸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기차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하다가 출력이 좀 떨어지고 시작하고 이제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기 시작하면 아마 교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 리스가 좋은 것 같아요. 배터리. 그러니까 뭐든 네. 뭐 0%가 됐을 때 이게 바꾸는 게 아니고 한 70% 이하로만 떨어져도 분명히 사용자들은 좀 불편감을 느낄 수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수명은 좀 달리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우리 민수 아나운서 자리했는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었나요? 저는 사실 2차 전지 상승 패턴을 보면 양극재 오르고 다 오른 다음에 마지막에 폐배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면 목요일에 올라갔고 오늘도 올라갔는데 이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저는 왜냐하면 오늘 네. 에코프로 양극재 또 올라갈까 했는데 에코프로 또 올라갔죠. 네. 포스코 퓨처엔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계속 잘 갔던 종목으로 다시 수급이 옮겨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근데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긴 하죠. 그거는 그거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2차전지 다른 종목들은 좀 빠지긴 빠졌거든요. 많이. 네. 오른 종목보다 빠지는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런 수급들이 뭐냐면 사고 싶은데 부담은 되고 에코프로는 못 들어가겠고 네. 그럼 차선책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종착기인 폐배터리였던 겁니다. 근데 일단 단기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고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주가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라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으로 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뭐 지표 발표들 보면 한 2030년 혹은 좀 길게 봤을 때 2040년 정도 됐을 때 본격적으로 이 폐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가지고 정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좋아하시는 분들 네. 지금 사면은 좋은가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적금 대신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섹터. 왜냐면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섹터거든요. 이거 안 하면은 기업 다 망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친환경이 이런 게 법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리사이클링을 안 하면은 2000주에서 다 망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배터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정적이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성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지 진짜 전기차에서 나온 이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 되면 한번 레벨업이 될 겁니다. 주가가. 그리고 그때가 실적이 폭증하는 시기가 될 거기 때문에 2차전지 초기에 누가 전기차 처음 안 나왔을 때 누가 기대감 많이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전기차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실제 폐배터리가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한번 주가가 레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넣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실적 폭증은 몇 년도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이미 그 캐파 증설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대표적인 이 2차전지 리사이클링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설은 수요가 늘 거를 이미 예측을 하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얘가 다 머리를 쓴 그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2, 3년 내에 뭔가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옥석 가리기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폐배터리 주 안에서도 역시나 뭐 배터리 3사향 네. 관련된 같이 수주를 따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근데 대부분 뭐 대표 종목들 보면은 대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사이클을 해서 뭐 에코프로 계열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웬만하면은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을 찾아야겠죠. 이게 보면은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부가 있는데 실제로 거의 뭐 매출에서 요만큼 나가는 미미한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피하시고 확실히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금식으로 접근하려면 방금 해주신 말씀처럼 폐배터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질의응답을 맞춰보고요. 저희 앉아있는 3명의 별점을 한번 공개를 해봐야겠죠. 자, 우리 3명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별점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3개 반인 거고 네. 제가 5개고 여기가 역시 3개 반인 거고 두 분의 설명을 먼저 좀 들어볼게요. 저는 아까 질문 드린 거랑 똑같아요. 양극재가 계속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는 놈이 올라갈 것 같고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사고 싶은데 아직 안 올라간 거 없나 했는데 폐배터리 볼까 했더니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접근하기에는 좀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섭다. 이게 또 떨어지고 양극재 또 올라갈 것 같다라는 노파심에 더 무섭지 않나요? 그렇긴 해요. 근데 기대 수익률을 높이려면 그래도 아무래도 양극재가 살짝 숨고르기 하는 틈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3개 반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송율 매니저는요? 저 딴 거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성장성이나 뭐 다 좋고 수급도 좋은데 다만 오늘 윗골이 달린 종목들이 몇 개 있어서 아하. 네, 그래서 저는 3.5개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를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기도 하고 물론 구해줘 다음 주라서 다음 주에 잘 갈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또 그 중복이고 좀 금요일이고 하니까 좋은 의미에서 5개를 드려봤습니다. 단기적으로 60년 보시는 거 아니죠? 60년 아니고 2040년, 2040년까지? 예. 7년을 보세요? 17년이요. 17년. 17년을 보세요? 예, 17년 뭐 볼 수 있지 않나요? 2030년도까지만 봐도 충분히 뭐 몇 배 2030년까지. 이상 갈 수 있는 2030년까지 보고 한번 접근을 저는 해보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철수 매니저의 탑픽 종목이 무엇인지 또 하나의 힌트가 나가니까요. 종목 맞추기 하시는 분들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폐배터리 관련주 탑픽 힌트는요, 바로 이겁니다. 전처리 생산 능력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미리 힌트를 하나 드렸죠? 5글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처리 생산 능력 1위 기업이자 글자 수가 5글자인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은 송율 매니저 PT를 들어볼 차례인데 가시기 전에 네. 지금 채팅방이 난리가 났어요. 네. 오늘 약간 빌런 역할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늘 하던 일이라 네. 예, 그 어떻게 지금 문자로도 정답이 없나요? 예, PD님께서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힌트를 하나 더 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뭐 그 폐배터리는 5글자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글자 수를 공개를 하나 해주시죠. 그럼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약간 이게 몇 종목 안 돼요, 여러분들. 150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2천억 밑에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 수는 안 주겠다. 네. 글자 수 주면 너무 쉬우니까 네네. 시가총액 2천억 미만인 종목을 찾아라. 알겠습니다. 150개 중에서 하나 찾으시면 아유, 금방이에요. 됩니다. 네, 채팅방에 또 댓글이 더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 정도 힌트 들어보고요. 또 탑픽 힌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까지 듣고 맞춰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율 매니저 PT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동을 해주시고요. 박철수 매니저 다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율 매니저의 오늘 헬프 섹터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많은 관심 있을 텐데요. 바로 들어보시죠. 예, 매일마다 그냥 뭐 계속 지금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죠. 그중에서 자동차 부품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현대, 기아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관련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맨 위에부터 보시면은 현대차, 기아차 상반기 최고 판매 실적 삼성전자 제치고 상장사 1, 2위 할 것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현대기아 IRA 혜택 제외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 이런 긍정적인 기사도 있는데요. 이 밑에 거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죠. 여기 보시면은 신차 효과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현대기아차 증권가 러브콜 목표 주가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대기아차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참고를 해야 되는데
판매량 계속해서 올 초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앞에 현대차, 기아차 있고요. 매출액 22년, 23년, 24년 있고 영업이익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현대, 기아차인데요. 빼놓고 자동차 부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제 부품사 5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밑에 있는 수치가 뭐냐면요. 위에 있는 게 매출액. 그러니까 올해 예상 매출액 대비 이제 작년이랑 대비했을 때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현대모비스 보시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13.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8.9% 증가한다고 나와져 있는데 H1 만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12.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38%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원 시스템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죠. 많이 올랐었는데 매출액은 사실 8%밖에 오르지 않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49%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왔었는데 이유 있는 상승세가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요. 매출액 6.8% 그리고 영업이익도 17.4%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대오토에버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된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이제 실적 전반적으로 괜찮거든요. 괜찮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뭐 판매량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또 신차 출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 이전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냐? 라는 게 주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이전이죠. 19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판매량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비교했을 때 회복 강도가 87%가량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거는 이제 미국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시장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2019년도가 이 정도 수치인데 지금 이 정도 차이 나죠. 지금 이제 회복 강도 같은 경우는 81.6%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양한 산업군이 있지만 코로나 이전과 아직까지도 매출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섹터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어느 정도 지금 맞아 떨어져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장면 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분석할 때 북미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타겟으로 보는데 유럽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봤을 때 회복 강도 72%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인도 시장이 굉장히 매직입니다. 인도가 성장률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에서도 지금 인도 공장 증설하고 있는데요. 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2019년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미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지금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이랑 인도랑 연관성이 있겠죠. 예. 일단 인도 같은 경우는 회복 강도가 무려 124%입니다. 코로나 앞전보다도 지금 훨씬 더 성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는 시장이 인도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포커스 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 3월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발표했죠. 그리고 그쯤에 이제 전쟁이 또 터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앞전에 일단 철부터 보실 텐데 20년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얘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영업이익률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도 신차 출시 일정이 있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시면요.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를 보셔야 되는데 산타페 풀체인지, 투싼 페이스리프트, GV80 그리고 G80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각
나라마다 약간 영업 전략이, 판매 전략이 굉장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력 차종입니다. 산타페, 투싼, GV80, G80 굉장히 주력 차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기아죠. 옆에 있는 거는 기아인데 지금 이제 7월이죠. 7, 8, 10월, 11월 나와져 있는데 레이 EV랑 소렌토, K5 카니발 이것도 주력 차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도 괜찮았지만 하반기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뭐 PT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채팅창이 역시나 난리가 났어요. 네. 예, 굉장히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정말. 예, 혼돈의 사실 카오스고. 저는 힌트를 섞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가지고 오신 탑픽이 우수한 실적을 가졌는지 다 여쭤보려고 나왔어요, 했는데 여러분들. 뭐 종목 150개밖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150개 금방 찾습니다. 네, 뭐 실적 당연히 좋고요. 실적 이따 힌트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실적 당연히 좋고 우수한 실적이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우수한 실적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 사실 여러분들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괜찮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힌트 다 나왔죠, 사실. 인도랑 또 연관이 있고요. 전기차 연관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송 전에 저희 중복 이벤트 해야 된다고, 종목 맞히기 하자고. 근데 종목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좀 생소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무조건 안 돼요. 자동차 부품주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알 법하다. 누가 그렇게 라고 송일 매니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그 학창 시절 생각이 납니다. 꼭 정답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야, 이렇게 쉬운 것도 못 맞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오늘 참 그때의 생각이 나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좀 정답자가 한두 명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예, 그래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도 정답을 남겨주고 계시지만 저희가 또 문자로도 정답을 받고 있습니다. 샵 2034,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2034 계속해서 문자로 정답 맞춰주시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저는 좋습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가 예전에는 사실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주도 장기 베팅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현대모비스 샀으면 지금 적자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내수에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 업계가 완전 달라졌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판매량이 느니까 회사의 가치도 평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너무 좋다. 실적이. 아까도 그 보여주신 표 보니까 실적이 올해 안 올라가는 회사가 없어요. 부품주들 중에. 대부분 우리가 알만한 내실이 좀 탄탄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 시즌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 실적 성장만 기대감이 있다면 눌림 때마다 한 번씩 공략해볼 만한 좋은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혹시 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없으면 저희가 또 정답자 공개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별점 공개하고 탑픽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3명의 별점을 함께 공개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오, 4개, 4개, 그리고 저는 4개 반. 다들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아직 주도 섹터다라고 하기에는 2차 전지 반도체가 너무 강해서 그래도 하나 정도는 빼보자 해서 하나 뺐습니다. 저는 늘 좋게 보지만 오늘 좀 빌런을 자처했기 때문에 제가 그 업종과는 상관없이 네. 반개를 뺐고요. 자, 우리 저는 뭐 워낙 좋은데 다음 주에 뭐 특별한 일정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하나를 뺀 겁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로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의 탑픽 힌트를 바로 들어보시죠. 예, 뭐 별점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이 무엇보다도 가장 매직인데요. 일단 실적 한번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대비 무려 영업이익이 352%가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예, 35%도 아니고 352%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부담 없는 가격대거든요. 이따가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송일 매니저도 이제 자리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탑픽 힌트까지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 맞추기에 참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문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모두 다 정답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두 분 이야기를 한 번씩 들으면서 그 이후에 정답자 공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철순 매니저님 어떤 종목인지 이제 공개를 해주셔야겠죠?
네, 뭐 폐배터리 관련된 대표 종목들이 많지 않죠. 근데 아까 힌트 드렸던 게 뭐였냐면 전처리 공정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성일하이텍을 들고 왔습니다. 네, 성일하이텍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하는 기업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이 기업과 뭐 세비캠, 코스모학 이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세 회사 모두 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ETF 다 생각하고 분산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중에서 전처리와 후처리 모두 다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국내 셀 3사로부터 스크랩을 받아서 지금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생산 능력 상위 기업인데 성일하이텍이 유일하게 10만 톤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타사보다 전처리에서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캐파 증설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3공장을 건설 중인데 2025년도에 지금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생산량은 지금에 비해서 한 4.5배, 그 다음에 코발트는 2배, 그 다음에 니켈은 한 4.9배, 어마어마하게 생산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래에 엄청나게 리사이클링 시장 수요가 많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기업이다. 따라서 이 캐파 증설 효과는 분명히 중장기로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베팅하기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마지막은요, 신성장 동력인데 뭐 요거는 추가 서비스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공장이 2025년도에 완공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수다단 리튬 라인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또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올해 이제 1분기 때 GM텍이라는 회사를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NC 복합의 라인을 확보했다는 것도 강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LFP와 전고체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 성장 기대감이 있는 제품들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 성장 동력도 굉장히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게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급등했지만 아직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매수가는요. 142,700원부터 시작해서 145,7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65,000원 정도 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상단 부분에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매물대 상단 부분을 목표가로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전저점 부분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철순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성일하이텍이었고요.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송률 매니저의 종목을 이제 공개할 차례입니다. 예, 뭐 다들 쉽게 맞출 수 있는 종목이죠. 우수 AMS입니다. 네. 우수 AMS였습니까? 네네, 굉장히 예. 우수한 회사인데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94%가량이 엔진 및 변속기 부품을 생산 제조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로는 이제 뭐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기아, 그리고 현대트랜시스 이렇게 굵직굵직한 주 이제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 공정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북미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납품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제 인도 시장 말씀드리면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증설하고 있다. 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지금 캐파 증설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약 한 1,0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고객사를 통한 해외 진출 본격적으로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아까 제 힌트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52% 증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3%가량 증가한 3,912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년 대비 352%가량 증가한 78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그게 하나가 바로 우수 AMS입니다. 여러분들 약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종가가 3,090원이죠. 매수가는 3,090원부터 3,040원, 목표가는 3,34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6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궁금하게 했던 우리 송률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우수 AMS였고요.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의 그 방송 이야기까지 듣고요. 정답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 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폐배터리 관련된 산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오늘 추천드렸던 성일하이텍 관련된 내용 그리고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도 여러분들께 매주 주말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박철순을 검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율 매니저님. 예, 자동차 부품이 뭐 우수 AMS만 있는 게 아닙니다. 149개가 남았는데요. 이런 관련된 내용들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바로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송율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49개 다 짚어주시나요? 아이, 설마요. 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한 주요 종목 한 10개 정도 추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종목 10개 정도 추려놓겠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자를 본격 공개할 시간입니다. 먼저 문자 정답자 공개할 텐데요. 자, 문자 정답자 두 종목을 모두 함께 맞춰주신 0503님 그리고 5138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자, 두 분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 저희가 기프티콘을 또 전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번호가 있으니까 저희가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정답자는 롱롱이님 그리고 타코진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9시 10분에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본인 확인을 한 후에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데요. 02-2000-485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00-4855번. 자,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셔요. 우리 송율 매니저님 때문에.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율 매니저가 추천한 종목이 다음 주에 치킨 값을 벌어다 주지 못한다면 치킨을 좀 더 얹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콜이긴 한데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지금 오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앞전에 뭐 이렇단 전혀 없었는데 예, 오케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몇 퍼센트? 5%. 네. 5% 못 가면 우리 송율 매니저가 치킨을 조금 더 얹어서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잘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섹터 레드앤블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에서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등등 이번 주에 핫했던 종목들 다음 주에 잘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넘어가기 전에 이제 별점 정리는 임민소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해줘 다음 주 박철순 매니저와 송율 매니저 두 매니저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 폐배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2점을 받았고요.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주목했습니다. 한정된 자원 내에서 원재료의 안정적인 조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중장기적인 고성장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관련 탑픽으로는 성일하이텍을 제시했는데요. 전처리 생산 능력과 관련해서는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캐파 증설의 효과와 신성장 동력이 확보되어 있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봤습니다. 다음은 송율 매니저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2.5점을 받았고요. 현대차와 기아의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낙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관련 탑픽으로는 우수 AMS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352%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원가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고객사를 통한 해외 진출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투자 시에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송가람, 최진웅 매니저의 섹터 레드앤블루로 가보겠습니다.